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격 중에서 가장 좋죠. 그러니까 정관격, 제격 이렇게 좋은 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제격이 더 좋죠. 돈 많이 버는 그런 시대니까요. 저 정관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이 좋다 보니까 어, 남자 입장으로 봐서는 정제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이제 배우자한테 잘하고, 정관격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잘하는 격이 이제 정관격인 거죠. 어쨌든 뭐 남녀를 떠나서 뭐 정제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같은 경우도 살림 잘하고, 그리고 재생관하니까 남편에게 잘하는 그런 현모양처가 되겠고, 정관격 같은 경우도 여자 입장에서도 정관격이다라고 하면은 남편한테 잘하고, 정관격을 가지고 있는 어, 여자분을 만나면 남편을 잘, 그러니까 남편을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관격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그러면 남편이 더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다라고 하면은 길격이잖아요. 그래서 정관격이다라고 하면은 길격인데, 정관격에 어, 격만 있는 경우보다는 정관격이 더 빛을 발하려면은 정관격에 인성이 있을 경우, 관인쌍전이다라고 해서 관인상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정관격의 인성을 쓰는 사주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관인으로 오기 때문에 인성이 식상적인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인성이 관인상생하는 격에서 인성이 파극당하지 않기 때문에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죠. 정관격에 이제 정관을 더, 그러니까 정관을 더 생해주는 그런 글자는 또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재생관하는 사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한다라고 볼 때 좋은데, 이런 재생관하는 사주에서는 식상이 없어야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성을 쓸 때에는 식상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 재관사주에서는 식상이 없어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재성과 인성은 함께 있으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재성과 인성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재성적인 부분도 쓸 수 있고 인성적인 부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재성과 인성이 좋은데 같이 붙어 있으면은 그 좋은 의미가 무력해지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고관무보, 관성만의 그런 역할만 남아있기 때문에 좀 관이 외로워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관격의 세 번째는 정관을 합하고 있는 사주 좋죠. 정관격에 정관을 합하고 있을 때 아주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 관살 혼잡일 때 특히 정관격에 편관이 있을 경우, 관살 혼잡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합살 유관, 어, 편관을 제거하고 정관을 남겼을 때 더 좋은 거고, 정관격에 편관을 남기는 거는 조금 덜 좋다. 거관유살, 어, 정관격의 정관을 빼고 편관을 남기는 거는 좀 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길신이 남을 경우 더욱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편관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정관을 남기는 게 더 좋은 거죠.
이런 정관격이 파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격도 운에서 파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항상 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빠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런 나빠지는 시기에 그 나쁜 운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으면은 관이 파격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막아주는 글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시기가 파격이 되는 시기라 좀 흉함이 좀 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정관격에 상관운이 오면은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관격인데 상관운이 왔을 때는 상관경관에서 위화백단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관살 혼잡되는 그런 운에도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 상관경관 이 시기가 가장 안 좋은 거고, 또한 정관격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지지에서 이 정관의 글자를 정관의 뿌리가 되는 글자가 되는 거죠. 정관의 뿌리가 되는 글자를 형충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안 좋고, 또 정관이 공망이 들면은 그 격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관을 타 천간이 합을 했을 경우, 정관이 타간합을 할 경우에는 별로 안 좋다, 파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관합을 하고 있는데 정관합을 해서 합해진 웽이 이제 식상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정관합을 해서 이 정관이 식상으로 변할 때도 파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관합을 해서 삼합을 해서 인성으로 변할 때에는 좋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 정관이 식상으로 변할 때는 파격인데 정관이 인성으로 변할 때는 괜찮다. 또한 모든 사주에서 극신약은 그 정관도 편관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관격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정관격, 명예, 관직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사회적인 영달,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정관격이다라고 하면은 좀 고고한 선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쌀이 없어도 내 명예를 지키고 분수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한 길만을 파는 그런 사주가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정관격이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원칙주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채통, 고지식, 좀 답답함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람이 반듯하죠. 반듯한 사람이다. 사회적인 규율이나 규범, 규칙,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모범생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합리적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에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고 좀 냉정하게 이제 자기의 원리 원칙만을 지켜가면서 가는 사람이 정관격인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정관격인 사람들이 좀 냉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맺고 끊는 맛이 이제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이제 하고 그 외에 어, 내가 내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먹히지 않는 게 이제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격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본인의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추문이 생기던가 뭐 이러면은 본인의,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되게 이제 좋게 보이는데 이제 본인의 이제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 때 그거에 대해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공직,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 뭐 이렇게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재성과 관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관사주는 이제 또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본인이 어쨌든 내가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체의 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직업성을 많이 가지게 된다. 자, 사례를 알아보시게 되면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나쁜 사람인데 우리나라한테는 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격을 이제 보면은 개수 입장에서 술월의 무토 정관격이 이제 튼실하게 떴죠. 그러면 술 중에 있는 글자가 무토 정관으로 떴고, 술 중에 있는 월지에서 이제 신금도 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쭉 보면은 월지의 같은 편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죠. 토가 병이죠. 관성이 관사 이렇게 혼잡도 돼 있고, 이런 사주가 인성, 그러니까 월지에서 투출한 저 신금 인성이 나한테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이 상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인상생하는 명으로, 그러니까 월지에서 격과 용신이 이렇게 튼튼하게 투출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본인의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강한 거죠. 이런 정관격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천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관인, 정관, 편인 이런 관인 상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되게 이제 무난하게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축수령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내부적인 그런 형적인 그런 부분은 잠재의식 속에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관인상생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게 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월지에서 격과 용신이 투출해서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월지에서 천간 월지에서 나도 뜨고 격도 뜨고 용신이나 상신의 글자가 떴을 경우, 3가지 글자가 다 떴을 경우에는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관성이나 인성의 글자가 월지의 힘을 받고 떠서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의 힘이 강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격은 기법 체계잖아요. 그죠? 격은 기법이기 때문에 천간을 위주로 보는 거고, 이법적으로 봤어도 이법 하나, 둘, 셋, 넷, 5개 병이기 때문에 약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신금이 또 중요한 거고, 그죠? 통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법과 기법에서 모두 이 신금을 중요시하게 쓰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시하게 쓰는 이 글자가 월령의 힘을 받고 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근기, 그러니까 그 기운이 좀 강하다. 개축백호 좀, 그러니까 본인 사주로 보면은 이제 좀 흉성은 있는 거죠. 개축백호의 축수령이다. 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있기 때문에 형적인 부분은 그렇죠. 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신강하다라고 하면은 형을, 그러니까 제압하는 그런 형권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이 사주는 미월에 임수가 되죠. 미월에 임수인데 미중에 기토가 썼으니까
정관격이 되는 거고, 이 정관격에 경금 인성이 있어서 관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다음 사주는 묘월에 을목이 떴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임묘, 묘미의 을목, 정관이 좀 강하게 뜬 정관격인 사주가 되는 거고, 이 사주가 인성을 쓸 것인가, 재성을 쓸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관으로 봤을 때는 재생관하고 관인 상생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재성과 인성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재인불애라고 해서 되게 이제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재성과 인성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이제 바뀌어서 정화가 이쪽으로 하고 을목이 이쪽으로 갔을 때에는, 그러니까 정관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서 무력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밑에 사주를 보면은 이런 거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정관, 을목을 이쪽에 남기고 인성과 재성이 이렇게 정임합을 하든 정계충을 하든 해서 두 개가 이제 무력해졌을 경우에는 작용력이 좀 약해지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좀 떨어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이제 정화도 떴고 미월에 을목도 떴는데 묘미의 을목이 더 강한 거죠. 을묘 이렇게 있으니까 사주는 정관격이고 정관격에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이 인성 정화가 임수하고 정임합으로 이제 묶여버려서 두 개 글자가 다 작동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외로운 관성만 남겨놓고, 이 관성 입장에서는 식상도 못 쓰고 관성 입장에서는 인성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그런, 관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식상과 인성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무기력해진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임이 이렇게 합의됐을 때 이 정임합이 풀리는 그런 운에서 이 사주는 출세를 하게 되는데, 천간으로는 토운이 오던가 했을 때가 토국수로 해줘서 인성 정화가 살아날 때 관인상생되는 그런 면이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뭐 수가 와서 인성을 쓰지 않고, 왜냐면 내가 신강하니까 둘 중에 하나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수운이 와서 재성운이 와서, 그러니까 재성운이 와서 재생관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좋다. 신강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칠국 공무원 이상을 못 해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정관이 타오행과 합건은 합격이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 신금이 정관인데 식신병화하고 이렇게 정관이 식신병화하고 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관격으로도 못 쓰고 식신도 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식신병화도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박격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길격 중에서도 식신이 정관을 합하는 경우에는 좋다라고 제가 식신격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길격이 합과하는 경우 중에서도 식신은 정관합을 할 때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이 형충파의 공망, 형충은 완전 박격이 되는 거다. 파해 공망은 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목 입장에서 이렇게 6월의 간목은 6월은 정관격이 되는데 묘유충이 돼서 이런 사주는 이제 합격이 된 거죠. 이런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정관이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정관이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자존심 없이 행동한다. 체면 구기고 산다. 무시하고 산다. 반듯하지 않다. 규율, 규범, 규칙 이거 합격이 됐으니까 무너뜨리고 산다. 모범생 아니다. 뭐 이런 이성적이지도 않고 뭐 합리적이지도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명예가 손상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정관격이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명이다라고 하면 정관 합격이다라고 하면은 정관에 대한 그런 그 좋은 의미, 저런 원칙, 뭐 내가 정관, 그러니까 관성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뭐 남자 보기를 그냥 소중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원리 원칙이나 뭐 이런 자존심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프리하게 산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그냥 뭐 나는 그냥 프리하게 사는 사람이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남자 좋고 저 남자 다 좋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관이 합격이 됐을 때는 좀 그런 흉함이 좀 더 큰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신유월 정관이 그래도 격으로 떴죠. 이거를 그래도 정관이 격으로 떴는데 좀 튼튼하게 떴죠. 내가 유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정관으로 신금을 올렸으니까 지지해서 이렇게 충의 현상이 있어도 내가 정관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떴기 때문에 완전 합격은 아니지만은 격이 좀 떨어진다. 형충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형충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격은 좀 떨어진다. 자, 다음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병화 입장에서 자월의 병화는 정관격이죠. 좌우충으로 정관격이 충을 받았는데 이 충을 해소해주는 글자 인목이 있어서 인호 합을 하면서 이 자수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충을 해소해서 합격이 성격이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는 상관, 경관, 정관을 봤으니까 상관, 경관 되는데 병화라는 이 정인, 인성이 있어서 상관, 경관에 상관의 이 그 흉함을 인성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교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상관의 그런 거친 기질을 인성으로 교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참 상관격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으로 많이 수양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경관에 인성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주가 다시 청해진 그런 사주고 이런 상관경관에 인성을 쓰는데 재성, 수가 수운이 오면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정관으로 수운이 왔을 때 좀 안 좋은데 그 수운을 간목이 좀 막아줄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수운이 왔을 때에는 인성적인 부분이 좀 무력해지기 때문에 상관의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품이 좋다. 정인이면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상관의 정인이면 더 그런데 편인이면은 그러니까 편인과 정인이 있는데 정인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품이 더 좋은 거죠. 네. 어쨌든 정인을 쓰든 편인을 쓰든 재성운이 오면 좀 안 좋다.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기토 입장에서 묘월에 간목이 떴죠.
정관격에 경금이 이쪽에서 멀리 있죠.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상관, 경관 하기보다는 상관은 이렇게 상관생재, 그죠? 상관생재, 재생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도 어느 정도 성격된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정화 입장에서 해월이죠. 정관격이죠. 해월이 정관이 해묘미 목국으로 인성으로 변했네요. 그죠? 정관이 인성으로 변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정관이 식상으로 변하면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지관성이 인성으로 변하고 지지관성이 인성으로 변했죠. 근데 목인데 천간으로는 이런 목이 없죠. 이 기운만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이제 입법적으로 식신생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성과 식상이 이렇게 글자를 드러내놓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로는 인성적인 부분, 인성이면 인격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천간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관성이 인성으로 변했으니까 그 좋은 거죠. 그러니까 관성이 인성으로 변했으니까. 그리고 해묘미의 정화 이렇게 됐으면 이 사주도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신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간으로는 식신생재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식신생재, 지지로는 관인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좋은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 사주 이어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쌀쌀한데 오늘 햇살은 좀 따뜻하게 비치는 날입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